일단 전 세계 철강 수요든 공급이든 중국 비중이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쪽이 생산량 기준이고요. 아래쪽이 수요 기준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비중이 거의 50%가 넘어가거든요. 중국이 철강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는 전 세계 수출 1위 국가고 그 물량 중에 상당수가 한국으로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이 뭐 예를 들어서 그럴 가능성은 낮겠지만 글로벌 경기가 되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특별한 상황, 뭐 예를 들면 뭐 통일이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뭐 인프라 투자가 상당히 활발해지면서 한국만 특이하게 철강 수요가 상당히 좋다라고 했을 경우에 물론 어느 정도는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가격이 올라갈 때 상당 부분 갭으로 작용해 중국산 수입 가격이 또 낮게 유지가 될 경우에는 가격 올라가는 데 상당히 크게 이제 갭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 철강사들의 실적에 있어서도 중국 철강 산업의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2000년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철강 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2007년도까지 그 수요 대비 생산 능력 대비 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철강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게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고 중국도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일시적으로 수요도 감소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생산량도 감소를 했었다가 중국은 이제 2009년도에 그때 당시에 뭐 4조 위안을 풀어서 대규모로 경기 부양을 하는 정책을 시행을 했고 그게 생각보다 약발이 많이 먹혔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랑 2011년도 같은 경우는 그 중국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호황이 좀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철강 수요도 그렇고 철강 생산량 그리고 철강 가격도 2011년도까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었고요. 그러던 게 이제 2014년도, 15년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 정부가 2012년도, 13년도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또 규제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철강 수요도 좀 감소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에 반해서 철강 생산 능력 자체는 2015년도까지 계속해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이 나빠지면서 가격도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중국이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철강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비 감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그게 실질적으로 잘 이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17년도, 18년도까지 생산 캐파가 상당히 많이 감축이 되면서 그리고 때마침 그 중국 정부가 2015년도부터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를 또 해주기 시작을 하면서 수요도 같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살아나고 생산 캐파는 또 감축이 되다 보니까 철강 가격이 또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상반기까지 좀 꽤 많이 올랐고요. 그러다가 이제 18년도 하반기부터는 중국 정부가 다시 또 그 철강 구조조정에 대해서 좀 그 슬로우하게, 그러니까 느슨하게 이제 가져가면서 생산 캐파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8년도 하반기부터는 중국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았고 코로나를 맞고 나서 2020년도 상반기에는 뭐 수요도 좀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철강 가격도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뭐 기억하시겠지만 중국이 생각보다 2020년도 하반기에 물론 뭐 그때 당시에 뭐 도시 봉쇄나 이런 부분은 계속 진행이 됐었지만 제조업체들은 정상화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하반기부터 철강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철강 가격도 2020년도 하반기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도 상반기에는 중국 철강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철강 공급 부족이 되게 심했습니다. 그게 중국만 그랬던 건 아니고요. 저희 한국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철강 가격이 거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면서 뭐 글로벌 철강 회사들 실적이 거의 2021년도는 대부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업황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때 업황이 이제 약간 오버슈팅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 철강을 포함한 원자재들이 너무 과열이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그 시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철강 가격도 이제 2021년도 상반기를 고점으로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2022년도, 2023년도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도 중국 철강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최근에 중국 가격이 지금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중요한 거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나야 된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 전혀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강의 원재료인 철강석 가격도 뭐 최근에 계속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중국 철강 가격이 의미 있게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 중국 각종 지방 정부들이 발표했던 이 부동산 규제 완화책들이 언제 이제 효력을 발휘하느냐가 중국 철강 시장의 이제 반등의 그 원인으로 작용을 할 건데 사이클 상으로는 저희는 어쨌든 최악은 뭐 올해가 최악이지 않겠느냐. 물론 내년에 저희가 의미 있게 좋아진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8월 달도 거의 이제 좀 끝나가는 무렵인데, 그러니까 8월까지 이제 계절적으로도 되게 비수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워낙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9월 중순부터는 최소한 계절성 정도는 수요가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내년도, 내후년도엔 조금씩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가면서 중국 철강 수요도 올해가 제일 바닥이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저희가 뭐 그 기본적인 내용하고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철강 그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